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내외 인사 5대5로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 시점을 8월 20일쯤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정의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에 악재가 될 만한 사건들을 자체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호통이 나온 다음 날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서 대통령의 일벌백계 발언이 나온 오늘은 육군 참모총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경찰청장도 유병헌 씨 수사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구성 시점이 보름 정도 남은 셈인데요. 그동안 당내외 인사 5대5 구성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온 무민무당이라는 말, 돌파구를 당 밖에서 찾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당이 없으면 개인도 없다는 무당무사와 더불어 무민무당, 즉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는 정신을 강조하며 가칭 국민공감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무당무사의 정신에 무민무당,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는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당의 전면적 혁신과 재건을 담당할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출발하겠습니다. 비대위가 구성되는 시점에 관해선 서두르지 않겠다며 보름 정도 뒤인 8월 20일쯤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의 규모나 외부 인사의 참여 비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당내외 인사 비율을 반반으로 하자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위기의 야당을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오늘 토론회도 열렸던데 어떤 제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즉 야성 회복과 개파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역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없는 딱 한 가지가 야당성이며 넘쳐났던 건 귀족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두경 상임고문 역시 버려야 할 것은 개파요, 취해야 할 것은 정체성이라며 당의 목적의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 노동 중심성 강화 등을 선명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파 청산 구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었다며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유종일 K다이 교수는 성향에 대한 논쟁에 앞서 일관성부터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놨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의 경우 민주연합의 지향점부터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이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국을 바꾸려 한다. 어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후 첫 일성도 그 얘기였더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간 말을 아껴온 유병헌 씨의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전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있고 나서 권우성 육군 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안전을 포함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함께해야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 모두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공방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세월호 문제에 확실히 입장을 정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에 관한 야당의 요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북한의 대남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북에서는 며칠 전에 백악관과 청와대를 겨냥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그 발언도 나오는 이런 영국의 한 국가의 우리 동주권자 혹은 국가 원수의 동선을 7시간대는 소상하게 전부 다 밝혀서 증언을 듣겠다는 얘기를 이걸 국민이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참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특별법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상설특검을 두게 되면 수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고, 김성태 의원은 야당이 세월호 국조특위와 특검 문제를 꺼내는 것은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쟁을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경제, 민생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세월호 문제 덮고 가자 이런 뜻인가요? 네, 730 재보선 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이 세월호 전국에 있다 이런 논리를 펴왔는데요. 그 안에는 세월호 전국을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나아가 세월호 때문에 민생이 어렵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월호 협상 때문에 이 민생 해남 문제라든지 정부 조직 관련 이런 숱한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책무에 대해서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야당도 기회만 되면은 민생 서민 챙긴다고 하는데 세월호에 갇혀서 이렇게 민생 서민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심하게 죽어가는 이런 것을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검찰이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신계륜, 신하경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들은 최대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새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오늘도 보좌진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어제 검찰의 발표 직후 새 의원 모두 정치적 물타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오늘 해당 학교 이사장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 한정혜 대변인은 과거 수차례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끝났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불법비리 의원과 관련한 물타기용, 끼워 맞추기용 야당 의원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